여러분, 아이쿠 큰일 났다. 삼성전자가 위험하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말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삼성전자가 위험하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 2분기 삼성전자 적자 예상액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면 4월, 5월, 6월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4월 24일까지 안 갔는데 4월 24일인데 뭐 3분기가 이미 적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요 이미 삼성전자가 적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요 4월, 5월, 6월 2분기에 1조 2860억 원의 적자가 날 거다.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이러면요 다른 기업은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대한민국 내의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뭐 전체 생산량의 뭐 20%는 거의 차지하거든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수출로 봤을 때 뭐 16%에서 20%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적자를 낸다? 저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많이 적자를 낸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투자증권은 1조 2680억 원의 적자를 낸다. SK증권도 6천억 원의 적자를 낸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4천억의 적자를 낸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건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은 2790억 원의 적자를 낸다. 삼성증권마저도 적자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14조 120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3분기에도 10조 8500억 원의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작년 4분기에 6천억 원의 적자를 내더니 6천억 원의 흑자를 내더니 영업 흑자가 6천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거의 뭐 95.5%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2분기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2분기가 적자가 나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회복이 빨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도 지금 예상외로 더뎌질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여기에서는요. 아무래도 반도체의 회복 시점이 예상 시점보다 늦춰진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예상 시점은 적어도 하반기에는 좋아진다. 반도체의 어떤 상황이. 근데 이 하반기라는 단어가 7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7월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8월도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뒤로 길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지금 경제 여건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라면요. 경제 전체에도 저는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 반도체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분기만 보더라도 1분기 영업이익 6천억 원을 냈는데 이때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반도체 적자는요
4조 4,4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마트폰 이런 데서 흑자를 많이 했습니다. 3조 7,49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흑자를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게 만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바일 네트워크도 이제 신제품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4분기에는 신제품 효과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 전체의 예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적자 상태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조가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게 현장의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출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에 비해서 2023년 1분기는 낮다고 하지만 전체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회복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예상이 쉽지가 않아요. 재고가 쌓이는 것을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말입니다. 재고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20주 내외입니다. 20주 내외. 이 정도면 여러분 20주면 심각한 수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거 뭐 4주 5주 내외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20주 내외까지 간다는 것은 전 세계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스마트폰을 그만큼 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분기 적자가 깊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게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의 수출이 지금 회복이 되는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 멀었다. 이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에 마이너스 44.5%였습니다. 2월에는 마이너스 42.5%, 3월에는 마이너스 34.5%입니다. 줄어들길래 이제 반도체가 좀 회복된다. 세계 시장의 어떤 회복의 기운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월 1일에서부터 4월 20일까지 보면 다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39.3%로 낙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반도체에 우리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무역 적자까지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역 적자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위기 수준이나 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역 적자가 큽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역 적자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에다가 올해만 266억 7,900만 달러입니다. 적자가. 작년에는 474억 6,700만 달러고요. 심각하죠.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IMF 외환위기 때 84억 5천만 달러였고요. 그전에 96년에 206억 2,400만 달러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32억 6,7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적자, 올해 적자가 266억 7,900만 달러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4월달 5월달이 넘기지 않아서 300억 달러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도 경제성장률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을 하더니 올 1분기에는 현재까지 시장에서는요 0.3% 정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아니다 하는 쪽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률 예측을 혼란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다요. 그나마. 그런데
성장률 자체를 보면 0.3%면 충격적인 수치에도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 전체에 올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하나가 이렇게 실적이 충격이 되니까 적자가 쌓이고 그것이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물음표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2022년에 474억 6,700만 달러의 적자라는 게 이게 적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2023년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야 이러다가 외환이 폭등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도체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도체도 전 세계가 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중국은요 이제 자체 장비나 자체 설비를 집어넣어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면 여러분 중국의 반도체 기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수출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만큼 위기 자체가 지금 어디로 터질란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생각보다 어렵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그렇게 비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투자보다는 늘 말입니다. 일자리를 가지고 현금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되면 주가를 계속 유심히 따라갈 겁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거품 꺼집니다. 경제가 올라가면서 거품이 쌓이면 거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경제가 지금 꼬꾸라지면서 거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펑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시장 정신없습니다. 정부조차도 지금 주식시장의 과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종목들은 예의주시하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의주시하면 기회가 되니까요.